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카입니다. 예, 명제 개념 보겠어요. 명제 정의를 먼저 보겠어요.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여기 참 또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명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명제 또는 거짓명제 이렇게 있어요. 참명제, 어떤 게 참이면 참명제라고 하고 이게 거짓이면 거짓명제가 있는 거죠. 거짓명제. 그래서 명제가 참 또는 거짓 두 명제가 있는 거예요. 참도 거짓도 아니면 얘는 명제가 아닌 거죠.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한 문장. 증명, 정의 또는 의미를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성질이요, 어떤 명제의 참임을 설명하는 거. 이미 정의 또는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그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해요. 정리,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내용.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얘는 정의인 거지. 정의. 네 각이 모두 몇으로 같아요? 90도로 같죠. 90도로 같은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고 서로 이등분한다. 이게 정리인 거죠. 직사각형 이렇게 있으면 먼저 정의는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여기가 이게 정의고, 또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어떻게 한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이걸 이등분한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의와 정리를 구분하길 바래요. 또 명제는 보통 알파벳의 소문자 P, Q, R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앞에서 집합일 때는 뭘로 했어요? 집합일 때는 집합 기호는 뭐였냐면 대문자로 했어요. 대문자 집합 A, B, C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명제에서는 바로 소문자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래요. 다음 개념 조건과 진리집합. 집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건,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어떤 조건을 갖고서는 또는 참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항상 참일 때를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전체 집합 유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 한다. 어떤 조건에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조건 x는 9의 약수이다. 9의 약수는 그러면 그때 일단 뭐예요? 진리집합은 9의 약수해야 되니까 1, 3, 9 이게 집합표로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한 거 얘를 진리집합이라 한다. 부정 우리가 집합에서도 여집합이 있었잖아요. 여집합 여기 명제에서도 부정이 있어요.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P가 아니다와 같이 나타내요. 그래서 명제 P가 참이면 P가 아니는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반대가 되니까. 명제 P가 거짓이면 P의 부정은 참이 돼요. 반대가 되니까. 집합,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뭐예요? 명제일 때는 소문자 P, 집합일 때는 대문자 P. 전체 집합 U의 원수 중에서 P가 아니다가 참이 되게 하는 원수는 P의 원수가 아니므로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집합에서 뭐예요? 여집합. 그래서 전체 집합 U는 1, 2, 3, 4, 5에 대하여 조건 P가 P, X는 2의 배수이다. 2의 배수는 뭐예요?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2의 배수니까 2, 4예요. 이거의 P의 P가 아닌 진리집합은 이거 여집합이니까 뭐예요? 1, 3, 5가 되는 거예요. 조건 P 또는 Q와 조건 P의 그리고 Q일 때 이건 그리고가 있어요. 또는은 우리가 집합으로는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는 교집합을 말해요. 공통인 거.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하면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또는이니까 뭐야? 또는은 합집합이니까 합으로 들어가요. 또는은 다른 말로 어떻게 되냐면 뭐뭐이거나 이렇게 표현해요. 얘를 부정하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돼요. 부정은 P가 아니면 아니고 Q도 아니다. 여기 그리고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교집합일 때 이거의 부정은 또는으로 바뀌어요. P가 아니고 또는 Q가 아니다. 얘도 부정되니까 이걸로 바뀐 거예요. 얘 마찬가지로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뀌고요. 그래서 몇 가지 부정 관계를 말을 해보면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어떤이 돼요. 어떤 모든은 이라는 건 100% 돼야 돼요. 100%. 얘는 어떤은 1%만 있어도 참이 되는 거예요. 참. 100% 다 참되고 1%만 있어도 얘는 참되는 거예요. 참. 얘는 100% 있어야지 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또는 그리고로 했고요. 만약에 는을 부정하면 뭐가 되냐? 아니다. 는이 아니다. 서로 부정관계. 부등호에서 이렇게 작거나 같다 하면 얘는 이렇게 크다.
반대로 크거나 같다 이러면 얘는 뭐예요? 작다. 뭐뭐이다. 얘를 이다. 얘를 부정하면 뭐뭇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정관계, 문장에서 이 부정관계를 잘 보고 하길 바래요. 여기 문자 x를 포함하는 조건 px 또는 qx로 나타내고 x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명제에 p가 아님을 부정하면 p이고 또 p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 원위치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합 얘가 p의 여집합. 왜 또 여집합은 뭐예요? p가 되는 거죠. 그것도 똑같아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항상 뭘 말해요? 실수. 전체의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p 또는 q의 부정 진리 집합은 또는이니까 뭐예요? 합집합이죠. 이 합집합에 부정집합이니까 여집합이 있어요. 그게 각각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뭘로 바뀌겠어요?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뭐 뵀어요? 그 드브로 간의 법칙에서 이렇게도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P 그리고 Q이면 부정의 진리집합은 얘도 이게 각각 부정 여집합도 붙고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다음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또는 거짓. 여기 P이면 이걸 이면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이면 Q이다. 그래서 이 앞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 P라고 가정했을 때 P를로 가정하면 결론 Q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정과 결론 일반적으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P면 Q이다와 같이 나타내고 P를 이 명제의 뭐라고 한다? 가정. Q를 뭐라고 한다? 이 명제의 결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제 P면 Q이다의 참 거짓.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얘 집합은 P는 무조건 Q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참. 여기 있죠?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명제 P이면 Q는 항상 참이 된다. 항상 하살표 가는 쪽이 더 큰 거예요. 모든 관계가. 명제 P가 Q가 참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P가 Q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 Q 안에 P가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는 서로 같을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명제 P는 Q에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명제 P가 Q가 이면 거짓이면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P는 Q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 명제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가정 P는 만족시키지만 Q는 만족시키지 않는 예를
하나라도 있음을 보이면 그것이 반례를 찾아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를 뭐라고 한다? 반례라고 한다. 나중에 증명할 때 이 반례를 찾는 거예요. 다음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모든이라는 거는 100% 참여돼요. 어떤은 1%라도 그 조건 안에 맞는 게 있으면 참여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모두는 100%다 있어야지 참여되는 거예요.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의 참 거짓.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라 할 때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여기에 뭐예요? 이 P 집합이 곧 전체 집합이 돼요. 100%다 참여하되. 이것이 참이고 P 집합이 전체 집합 U가 아니면 얘는 거짓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이 들어가면 100%다 참여돼요. 어떤 X에 대하여 P다는 이 P는 일단 공집합이 아니고 1%에도 참이 있으면 얘는 참이 되는 거고, P가 Q와 같다이면 P가 공집합과 같다. 하나도 없어요. 참이. 그때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가는 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모든을 포함한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 얘가 하나만 있어도 뭐가 돼요? 거짓 명제. 모든이란 건 100%다 참여되니까요.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는 성립하는 얘가 하나만 있어도 1%, 100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여되는 거예요. 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의 부정.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거의 부정은 바로 모든의 부정이 앞에서 말했지만 어떤인 거예요. 어떤 X에 대하여 P는 아니다. 이거예요. 또 어떤 X에 대하여 P다는 이거의 부정은 왜? 어떤의 부정은 뭐랬어요? 모든 X에 대하여 P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어떤과 모든의 부정이 서로 된다는 거 기억해요. 일반적으로 조건 P의 명제가 아니지만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있으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명제가 된다.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 명제의 역과 대우. 역, 대우. 여기 명제와 역은 서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돼요. 이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돼요. 그래서 증명 문제에서 명제를 증명하라고 하면 대우를 찾아서 참인 것을 찾던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명제의 역과 대우. 명제 P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꿔놓은 명제.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P면 Q이다를
Q이다. Q이면 P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명제 P이면 Q이다에 뭐다? 여기라고 한다. 또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서로 바꿔놓은 명제.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이거는 P이면 Q이다에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한다. 여기 P이면 Q이다. 얘를 역으로 해놓은 게 뭐냐? 역. 자리 바꾼 거니까 Q이면 P다 이렇게 되고 얘를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면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얘가 무슨 관계? 대우 관계, 대우. 이 대우 관계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명제가 참이면 얘도 대우도 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제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돼요. 그래서 뭘 구하라, 내가 증명하는 문제가 명제가 복잡하면 무조건 대우를 구해서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 명제가 P이면 Q가 참이면 대우,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또 참이 된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 대우 P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이것도 거짓이다. 세 조건 PQR에 대하여 두 명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모두 참이면 이 P도 P이면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 우리 3단 용법인 거야. 여기 P이면 Q이고 Q가 R이다. 이게 다 참이 되면 이 가운데를 뛰어넘고 바로 P면 R이다. 얘도 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추론 방법을 뭐라 한다? 3단 논법이라 한다. 여기 명제 P면 Q이다. 얘 역은 자리 바꾼 거예요. 가정과 결론이 Q이면 P이다. 이걸 부정한 거. 부정한 게 뭐예요? 바로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이게 서로 대우관계. 이거에 바로 대우도 이겠죠?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그 명제의 역 Q이면 P다는 반드시 참이 아니다. 여기 잘 봐봐요. 얘가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면 그 반대는 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역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반대는 반드시 참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이라는 거는 포함관계를 했어요. 그죠? P면 Q이다. 이게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얘가 Q집합,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참인 거죠, 참.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N 충분조건, 필요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명제에서는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화살표 있었지만 이제는 충분 필요조건일 때는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또는 반대로 가든지 아니면 양 쌍방으로 가든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쉽게 명제에 P가 Q이면 이 참이일 때 기후로 P는 Q다 와 같이 나타내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다.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명제 P가 Q이면에 대하여 P가 Q이면 그리고 Q가 P인 필요 조건일 때 기울을 이렇게 쌍방으로 하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주권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할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는 Q의 충분 조건이고 Q는 P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이 P는 P는 Q에 위한 충분 조건, 충분히 들어가 있잖아요. Q 안에. 그 반대로 Q는 P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 조건인 거예요. 필요 조건. 두 번째 거는 P가 Q와 같다이면 얘가 지금 P와 Q 집합이 같아요. 이때는 뭐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쉽게 생각해서 P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가 반대수 Q 이렇게 되어 있어요. Q가 P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야? P는 Q이기 위한 얘는 필요 조건. 쌍방 같아요. P하고 Q가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증명. P는 Q이면 P가 Q이면 여기 Q이면 P다. 이 모두 참을 증명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충분은 쌍방으로 돼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간다 했죠. 얘 봐봐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 다음에 여러 가지 증명법. 첫째, 대우를 이용하여 명제 증명. 다음에 규律법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또 참임으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를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우를 찾아서 그게 참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하고, 규律법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 모순 있죠?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이는 방법을 규律법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보자. 1 더하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만약에 가정해요.
부정한 지금 결론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가정하면 1 플러스 루트 2는 A다. A는 뭐야? 유리수잖아요. 그죠? 유리수로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항하니까 루트 2는 A-1이고 유리수끼리 1 뺄셈은 유리수이므로 A 빼기 1은 유리수이다. 그런데 자변의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이므로 무리수죠. 얘는 모순이다.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는 뭐다? 무리수다. 규律법은 어떤 명제의 참임을 증명할 때 그 결론을 먼저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정한 그것이 모순인 것을 찾아내서 그것이 반대로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옆에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복잡한 경우에는 명제의 대우법이나 기律법을 이용하여 증명한다. 다음에 개념 8 절대부등식이요. 절대부등식. 얘 절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뭐예요? 절대자는 부등식이 있는데 반드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절대부등식은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 한다? 절대부등식으로 한다. 주어진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어떻게 해요? 항상 성립되는 거죠. 참되는 거죠.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부등식은 반드시 뭘 어디다 나타내고 확인해야 돼요? 수직선 위에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지 실수를 안 해요. 부등식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AB가 실수일 때 A는 B보다 크다는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얘를 이항하면 A가 크니까 당연히 그 차도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수에다가 제곱하면 얘들은 무조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죠. AB가 0일 때는 0이고 그 외의 숫자 어떤 걸 넣어도 다 0보다 큰 거예요. 여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그게 0이라는 건 뭐예요?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 B는 모두 0이다. 다음에 절대값 A의 제곱은 절대값 안은 항상 벗길 때 양수인데 그거에 또 제곱하니까 절대값에 제곱한 거는 그냥 절대값을 무시하고 A의 제곱이다. 절대값 A, B는 각각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B 절대값 BA이다. 얘도 각각 나눠서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 얘는 당연히 그거에 제곱한 수들도 A가 크다 이거예요. 그다 루트 씌운 것도 루트 A, 루트 B 했을 때 루트 A가 크다는 거예요.
주어진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임에 증명할 때는 그 부등식이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항상 성립함을 구하면 돼요.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에서 a는 0 또는 b가 0. 같을 때는 0과 같아야 되니까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ab가 실수일 때, 요거 ab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ab는 모두 0일 때 성립한다. 등호라는 거 왜? 는일 때는, 그죠? 는일 때는 ab가 모두 0일 때 성립한다. a, b, c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등호라는 거지. 는이죠. 는일 때는 a, b, c가 모두 같다일 때 성립한다.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에서 요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것도 참조하기 바래요. ab가 실수일 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절대값 ab보다 크거나 같다. 각각 더한 것이 합쳐서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등호 ab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산술기압 평균의 관계. a와 b가 모두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예, 마이너스일 때는 a 플러스 b는 2가 위로 올라가서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요. 근데 언제 많이 쓰냐면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때. 근데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문자가 있었는데 이 문자들이 이렇게 합이나 이렇게 차가 곱으로 됐을 때 문자가 합이나 차로 됐을 때 더하기나 빼기로 됐을 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이 식을 써야 돼요.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어요. 얘도 가끔 나와요. a, b, x, y가 실수일 때 a제곱 가로 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가로 닫고는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가로 닫고 이거는 각각 가로 열고 ax 플러스 by 가로 닫고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라는 거예요. 계속했지만 등호는 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다일 때 성립한다. 요거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을 증명하는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그의 증명이 성립하는 조건을 찾는다. 산술기압 평균의 관계는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 합이 최대 또는 두 수의 합이 일정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일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이걸 쓰는 거예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일 때 일반일 때도 곱셈의 합이 일정할 때 최대 또는 최소값 구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해요.